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올 한 해 부산을 경악했던 사건 사고에 이어 이번 시간엔 2022년 헬로티비 뉴스에서 주목한 우리 지역 3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환경, 또 주민들의 민원까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관심과 분노, 또 공감을 산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안수민 기자, 3위로 선정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부산 도심 하천 극과 극입니다. 부산 방송에서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도심 하천의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보도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온천천의 모습입니다.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고 각종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오고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온천천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죠. 근데 참 좋아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영강 주변 역시 산책로와 보행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요.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해운대구 그린시티 춘천입니다. 수달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말 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데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딱 놀고 어른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있고 저기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축복이에요.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하천 동천. 물고기 대신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염된 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름 덩어리 같은 그 시커먼 거 그런 게 많이 떠다니더라고. 미관상 안 좋죠. 그거 보면 맨날 신경이 쓰여요. 도심의 또 다른 하천인 부산천. 생명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하천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모기입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 모기들 굉장해요. 여기는 저녁 때 되면 모기가 막 글로 달라들어가지고 모기 양식장으로 변한 거 이게. 동구와 부산 진구의 경계선인 호계천. 평상시에 막 던져 사서 만약에 비 안 오면 몰래 가면 이 억수로 뒤집어 넣어갖고 냄새 되게 나요. 지난해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의 모습입니다. 탁한 물 위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바닥이 보일 정도의 얕은 수심에 유속까지 느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곤 잡풀과 이끼가 전부입니다. 10년 동안 진행된 초량천 복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4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제2의 청계천을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악취만 풍겨납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서 쉽니까? 아무도 안 쉬잖아요. 하천 바닥 청소를 위해 고압에 물을 쏟아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질이 시커멓게 떠오릅니다.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인데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스크 끼고 해도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는 좀 불편하기는 하죠. 죽어있는 동천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부산시가 내린 처방을 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안수민 기자, 도심 하천의 상황이 상당히 극과 극이었는데요. 일부 하천은 생태 개선이 심각해 보입니다. 내년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시가 동천이나 초량천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였지만 여전히 해당 시설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불신도 큽니다. 하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인터뷰 하나 만나보시죠. 동천 유지관리 TF팀을 부산시에서 구성해서 이걸 앞으로의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또 유지도 해주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하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은 부산시가 세우고 청소와 유지관리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소하천에서 시작된 오염이 하천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하천 관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수관고의 오폐수 분리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들에겐 고통인 하천이 내년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우리 지역 3대 뉴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원전의 송전탑까지 고통받는 주민들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내년 4월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수면 영장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기에 한전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급하기 위한 송전탑 27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나서면서 기장 군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보도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안 되면은 법적 근거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그렇게 대하시는 태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원전 30km 반경 안에 있는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한수원이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회신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제118조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벌금이든 어떤 형태의 책임을 약간을 지고 나서 그러면 법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그 부분도 지금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공고가 안 된 거예요. 기장 국민이 18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열람을 했는지 아세요? 공청에 환경영향 평가서 열람을. 주민 의견이 다 반대가 나오면 이 공청회가 뭡니까 환경이 똑바로 나와도 오케이가 나와도 그럼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하고 의견이 관계없이 환경 공청회가 오케이가 나오면 바로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여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와가 있는데 이거 완전 들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박사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인데 근데 당계기가 있습니까? 경주 방배장으로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일광산과 다름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기장의 명산으로서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부산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기장 자한간 154kV 송전선로는 반드시 지중하로 건설하여 기장 군민이 철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안수민 기자, 두 건 모두 갈등이 봉합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나 기장군 등 지자체와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찍어내리기식 수명 연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앞으로 부산시와 기장군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한수원의 소통 방식에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공청회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수원이 일시나 참석자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공청회를 열 때마다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마찰도 잇따랐습니다. 고리 2호기 연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탑 건설 문제 역시 한전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3대 뉴스 1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무너지는 원도심, 지역 소멸 코앞까지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벽과 바닥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훼손됐고 집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이 떠난 후 집이 방치된 겁니다. 80가구입니다. 이 한 동에 80가구인데 절반 이하가 지금 실거주자인데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전체 세대의 70%가 빈집입니다. 빈집이 그대로 있으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부식도 빨리 되고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텅 빈 마을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또 빈집, 또 그 밑에도 빈집, 전부 다 빈집이야. 지역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이 만들어졌지만 경제성 등의 문제 때문에 정비 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송미 씨. 생업을 뒤로 한 채 피켓을 들고 거리로 향합니다. 부산 남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자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들이 보다 보편적인 복지나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지금도 자녀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학부모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학교 하나가 떠났을 때 지역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은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홈페이지입니다. 갚아야 할 빚의 액수를 보여주는 부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바리시는 탄광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무리한 투자 때문에 2006년 350억엔 넘는 빚을 떠안고 파산했습니다. 지자체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경험한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시도되고 있을까?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재정 상태도 계속 인구가 줄으니까 그 매년 1년 전체 예산은 줄어들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전부 다 가져갈 자가 유지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만큼 줄여가지고 얘네들한테 집중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원인은 일자리는 물론 주거 등의 생활 환경과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복합적으로 걸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인접한 지역 간의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도심은 행정의 효율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행정통합 같은 그런 적극적인 어떤 통합의 노력이 저는 먼저 필요하고. 네, 안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구와 영도구,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대도시 부산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댓글로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변화한 고향 상황을 본 시청자들의 안타깝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또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이 소멸 위기 지역에 분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의 특성상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행정 통합 등을 통해서 인구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산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은 영도구와 중구, 동구 등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짚어볼 계획입니다. 네, 올 한 해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보도됐던 3가지 주요 뉴스, 안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